오늘은 개발행위 보겠습니다. 개발행위가 43페이지. 도시군 관리 계획이 있고, 여기에는 용, 기, 지, 도 하는 게 있습니다. 용도, 지역, 지구, 구역. 그다음에 기반시설 설치, 정비, 개량 계획, 지구 단위 계획과 지구 단위 계획, 구역에 관한 계획,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계획과 정비 사업에 관한 계획, 이러한 것들이 도시군 관리계획에 들어갑니다. 이제 여기에 그리고 여기까지 공부했습니다. 도시개발 사업과 정비 사업은 따로 법이 있어요. 따로. 그래서 이제 이것은 오늘 다음에 도시개발법, 그다음에 정비사업법. 시간이 없으니까 아마 도시개발법하고 시간이 좀 나오면 농지법까지 좀 하도록 한번 해볼게요. 어차피 이제 일일이 천천히 뭡니까 다시 물어볼 수는 없겠지만 조금 여러분 나중에 인강으로 좀 꼼꼼히 체크를 하면 될 거니까 좀 빨리 나갈게요. 내일도. 이렇게 해서 계획을 정해주면, 우리 토지에 이런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 용도구역 또는 지구단위 계획구역 이런 데 정해져 이제. 그럼 정해지면, 그럼 그 정해진 계획에 따라 우리는 토지를 써야 돼요. 그걸 개발 행위를 한다 그래요. 근데 이 개발 행위를 할 때는 또 그렇다고 해서 이 규칙에 맞다고 해서 그냥 하는 게 아니고 허가를 받아야 돼요. 개발 행위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근데 토지를 이용하는 개발 행위 중에서 좀 뭔가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것들, 이런 것들 허가 받는 것이지 아무것도 아닌 것들 이건 허가 안 받아요. 사회적 의미 있는 것들 뭐가 있을까? 토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거, 그리고 공작물을 설치하는 거. 물론 낱말 뜻은 건축법에서 하긴 했지만 건축물도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공작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공작물 쓸 때는 항상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을 제외한 공작물 이렇게 나옵니다. 어쨌든 건축물, 공작물 설치하는 거. 자, 그다음에 토지 형질 변경이라는 게 있어요. 토지 형질 변경. 그다음에 토석 채취. 그리고 이제 토지 분할이라는 게 있고, 물건 쌓기도 일정한 경우에 허가 받아야 돼. 근데 이제 간단하게 말하면 토석을 채취한다고 해서 흙, 벌, 바위, 뭐 자갈 이런 것들인데,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한삽 뜬다고 해서 허가받지는 않겠죠. 그죠? 법에 있는 일정한 부피, 일정한 면적, 일정한 무게가 있는데, 아주 옛날에 그걸 물어보는데 안 물어본 지가 몇십 년 오래돼서 그러니까 안 합니다. 이제 얘도 안 돼. 나도 까먹었어 이제 숫자 같은 거. 어쨌든 일정량 이상 할 때는 이런 거 할 때는 이제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자, 사회적으로 의미 있고 중요하니까 허가 받으라고 했지. 자, 그럼 경미한 행위, 여기에 해당되지만 경미한 거 있을 수 있어 없어? 약한 거 있을 수 있죠. 허가 받을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자, 예를 들어서 공작물을 설치하는 것은 허가사항인데, 농림업용 비닐하우스 같은 것들은 설치라든가 철거가 굉장히 간편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허가 받는다, 허가 안 받는다? 안 받는다. 물론 요건이 자연환경 보전적인 허가를 받아야 되고, 농림어업용일 때 그렇다는 건데, 그런 말들 내가 뺀 것들은 신경 쓸 거 없어요. 그냥 이런 단어만 기억하면 됩니다. 건축물 건축도 허가사항인데, 근데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어느 한 법에 따라 허가를 받았어. 그럼 다른 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 안 받아? 안 받죠. 그래서 건축법에 따라 허가를 받았을 때는 여기에 따라 허가를 받는다 안 받는다? 받을 필요가 없다. 그리고 건축법에 하면 건축 허가를 받으면 국토계획법 56조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런 말들이 거기 다 연결돼 있어요. 이렇게. 자, 또 혹시라도 건축물인데 건축법에서 허가 안 받아도 된다고 하는 건축물이 있다면은 여기서 허가 받을 필요 있다 없다? 건축법에서 이거는 허가 안 받아도 되는 아주 경미한 거야. 그럼 여기서 허가 받을 필요 있어 없어? 없다. 이제
그 정도 건축물은 이제 그 정도 보고 뭐 답은 별로 아닙니다. 자, 공작물은 허가상인데 뭐는 허가 안 받아도 돼? 비닐하우스. 근데 여기 비닐하우스 안에다가 양식장을 설치한대요. 그럼 이제 가치의 변화라든가 경미하다고 볼 수 없겠지? 그러니까 육상어류 양식장을 설치할 때는 허가를 받아야 된다. 자, 다음에 농담하려고 그러다 안 했습니다. 쓸데없는 소리 같아서. 자, 토지 형질 변경은 토지의 형상이나 질적 가치를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 있어요. 절토, 성토, 정지, 포장 이런 게 있는데 안 해도 상관없어. 자, 절토는 흙을 깎아내는 거고요. 성토는 위에다 쌓는 거고, 정지는 이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다듬는 거, 포장은 아스팔트 같은 거 까는 걸 포장이라고요. 그러니까 흙을 깎아내거나 쌓거나 하면 토지의 형상이나 질적 가치가 바뀌겠지? 허가 받아야 돼. 자, 바다를 메웠어. 공유 수면을 매립했습니다. 형질 변경에 해당된다 안 된다? 형상이나 질적 가치가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바뀌었죠. 그러니까 공유 수면 매립도 형질 변경에 해당됩니다. 외울 필요 없어. 근데 형질 변경인데 경미한 행위가 있대. 또 경미한 행위. 경작을 위한 형질 변경은 여러분 밭농사 같은 것들은요 1년에 뭐 여러 번 바꿔가면서 해요. 그래서 고구마 농사 짓고 나서 고구마 탁 했어. 그럼 이제 배추를 심어야 돼. 배추 심을 때 그냥 심어? 형질 변경 합니까? 하겠지. 하긴 하는데 그런 것들은 되게 단순한 행위의 반복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경작을 위한 형질 변경은 허가를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근데 자 봐요. 여기 경작을 위한 형질 변경이라는 것은 앞에 단서가 사실 있긴 있어. 조성이 완료된 농경지에서 이 말이 붙어야 돼 원래는. 근데 그걸 알려줄 거니까 그냥 경작 그러면 허가받을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근데 경작인데도 불구하고 또 다시 여기에 과수원이 있는데 과수원, 자, 과수농사를 짓다가 망해서 쫄딱 망해서 밭농사를 짓고 싶어. 그러다 보니까 형질 변경을 좀 해야 되겠어. 산을 다 깎았어. 경미하여 안 경미해? 안 경미하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 지목 변경을 수반할 때 이렇게 말해요. 자, 지목 변경을 수반하는 경작을 위한 형질 변경은 허가 받는다 안 받는다? 받아야 돼요. 지목 변경을 수반할 때는 받는다. 근데 지목 중에서도 여러분 지목 맨 앞에 나온 게 뭐예요? 전답인가요? 지적법에서 대인가 전답인가? 전답. 보세요. 전답 사이의 지목 변경은 변화가 커 작아? 물만 부으면 답이고 말라버리면 전이고 변화가 커 작아? 작다. 그래서 허가 받는다 안 받는다? 그러니까 밭농사를 짓다가 요 조금 뭐 깔짝깔짝하고 논농사를 짓는데 허가 받아 안 받아? 안 받는다. 전답사의 지목병은 허가 안 받는다. 농사를 많이 쳐봤어요? 농사 많이 진 분이 내가 이렇게 막 강의하니까 속으로 저 무식한 놈 그래서 이거 큰 차이가 있지 무슨 차이가 없냐고 그러는데 우리가 볼 때는 차이가 없지, 그죠? 자, 전답사의 변경은 변화가 커 작아? 허가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자, 요 이제 형질병은 이렇게 잘 봐야 돼. 자, 그럼 이제 경작을 위한 형질 변경인데 변화가 큰 것도 하나 볼게요. 자, 절토나 성토를 하는데 흙을 좀 깎아내거나 좀 붓는 건 상관이 없어. 근데 2m 이상 절토 성토를 한대. 변화가 커 작아? 그죠? 그럴 때 허가 받아야 돼. 자, 여기서 2m 하는 숫자가 나와. 거기까지 체크하고 또 읽어줄게요. 설명하겠습니다. 43페이지. 자, 메뉴에 다음 개발 행위를 하려면 특별상 군수의 허가를 받는다. 여러분들이 내가 들 때는 자꾸 드려야 되는데 지금 시험장에 갈 때까지 시험에서 기억나는까지 강의를 종합적으로 하니까 여러분들 많다고 느낄 수 있어 분명히. 근데 그 정도 해야 돼요. 종합적인 걸 해주는 거 아니야. 읽어주고 끝나는 게 아니야. 여기 이 빨간 선 왼쪽에는 도시군 계획이고요. 도시군 계획. 이쪽은 도시군 계획에 따른 사적 개발 행위야. 여기는 국장 도지사가 나오지만 여기는 국장 도지사 안 나와. 원칙적으로. 이제 잘 설명을 들으면 알아 이제. 근데 나올 때가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누가 하는 거야? 주인공이 누구예요? 국장 도지사 아니고 특별상 군수입니다. 물론 이 사람들이 개발 행위하는 것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한. 그때는 이제 국장 도지사 나오는 거예요. 니네 그거 하지 마라, 허가하지 마라. 제한할 때는 국장 도지사 나오는데, 자, 기본적으로 오늘 공부하는 것들은 이제 국장 도지사가 주인공 아닙니다. 이제 물론 전에도 국장 도지사는 부수행위였지만 여기는 이제 안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 자, 성장 관리 계획을 둘 이상의 시군에 걸쳐 수립할 때는 도지사가 수립한다. 맞아 틀려? 틀렸다고. 나오면 안 돼. 도지사는 이제 국장도 나오면 안 되고 국가계획 어쩌고 나오면 안 돼. 자, 뭐 한 번에 되는 게 아니고 나중에 이제 문제를 풀면서 또 다시 같이 이제 기출 문제를 풀면서 그런 말을 하면 이제 여러분들 이 말이 그 말이구나 하는 거지.
여기는 이제 국장 도지사 나오죠. 자, 그래서 다시 개발행위는 특별상 군소가를 받는데 혹시라도 산사태가 나서 우리 집이 지금 여기 흙이 무너져서 우리 집을 덮을 것 같아. 그럼 이거 깎아내는 것도 형질변경이라고 볼 수 있고 토속취체라고 볼 수 있는데 허가 받아야 되겠어? 사후에 신고하면 되겠어. 빨리 사후 신고하면 되겠지. 빨리 조치한 다음에. 그래서 재해복구를 한 응급조치는 허가사항이다. 사후에 통지하면 된다. 신고하면 된다. 사후 신고서입니다. 신고는 해줘야 돼. 신고를 안 하게 되면 지멋대로 깎아내놓고 나중에 시간 흘러가지고 왜 그랬어요? 옛날에 비 내려서 그랬다고 거짓말 칠지 모르니까 신고는 해야 돼요. 감시감독은 해야 되니까. 자. 또 하나 여기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은 우리가 사적으로 결정한 거야? 도시군 계획에서 나온 거야? 도시군. 이걸 도시군 계획 사업이라고 해요. 도시군 계획 사업. 하나가 더 있어요. 도시군 계획 사업이 어제 공부한 기반시설을 도시군 하려고 결정하면 그때부터 뭐라고 불러? 도시군 계획 시설. 그걸 설치하는 거 뭐라고 그래?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그래서 도시군 계획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도시개발 사업, 정비 사업. 자, 얘네들은 빨간색 왼쪽에 있는가? 우리가 사적으로 결정한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이쪽으로 넘어가면 되는데 허가를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자, 그냥 외우지 말고 공부가 좀 됐다면 너무 당연한 게 여기 재건축할 때 있잖아요. 사업 시행계획 인가 받아야 돼. 거기 보면 이런 거 있어요. 이거보다 더 엄격하게 들어가 있어. 이걸 더 해도 돼. 안 된다. 얘가 더 어려운 거야. 이제 국토계획부 자 봅니다. 거기 표 위에 보면 1번 허가할 필요 없는 거 재해복구용 재해복구를 한 응급조치 허가 안 받고요. 또 도시군 기획 사업에 따른 경우 허가 받아 안 받아. 그래서 이렇게 나올 수 있어. 재건축 사업을 위해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할 때 허가 받을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여기 다 이미 여기서 다 검증이 됐어 이미. 그 밑에 허가 대상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 그런데 건축물도 건축부에 따라 이미 허가를 받았거나 아니면 건축부에서 아예 허가 대상조차 아니래. 건축부에서 허가나 신고를 필요를 안 하는데 그럴 때 여기서 허가 받을 필요 있다 없다? 없다. 뭐 잘 나오진 않는데 어쩌다가 이런 것들이 끼어 들어가 있는데 별 의미도 없는 거 왜 끼었는지 모르겠어요. 읽어보시고. 자, 다음 이제 2번 녹지적이나 관리적이나 농림적에서 뭘 설치할 때 비닐하우스 설치하는 거 허가사항 아닙니다. 다만 거기에 양식장을 설치하는데 그럴 때 허가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 된다 이 말이고. 왼쪽에 다시 이제 형질 변경이에요. 절토, 성토, 정지, 포장, 공유 수면, 매립 외울 필요 없어요. 허가사항입니다. 그런데 오른쪽에 하니까 조성이 끝난 농지에서 농작물을 재배를 위한 경작을 위한 행위는 허가를 받을 필요 있다 없다? 없죠. 농사질 때마다 허가 안 받잖아 우리들이. 그죠? 그런데 왼쪽으로 다시 가서 왼쪽 대각선 내려오면 경작이라 하더라도 유의미한 행위가 있을 수가 있어. 무엇이 변경될 때? 지목 변경을 수반할 때 과수원을 논밭으로 만드는데 그러면 지목 변경이 수반되는 경작하는 행위거든. 허가 받아야 돼. 그래서 내가 이제 예를 적절하게 들어준 거야. 변화가 크다는 거 연상할 수 있죠. 자, 근데 지목 변경인데도 경미한 게 있어. 무엇과 무엇 사이? 전답 사이 허가 받아 안 받아? 안 받는다. 그리고 이제 2m 이상 절토, 성토, 옹벽 같은 게 예전에 나왔지만 나온다 그러면 2m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최근에 들어간 말이니까. 굉장히 높은 높이로 절토하거나 성토할 때는 변화가 큰 거잖아. 그죠? 2m 이상 절토, 성토는 허가를 받는다. 다시 오른쪽에 보니까 2번에 조성이 완료된 대지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게 한 경우는 허가를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 게 오른쪽에 있는 거야. 받는 게 왼쪽이고. 자, 여기 한번 봐요. 여러분 이런 게 있는데 내가 이걸 대지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형질변경 허가 받았지? 지금 조성이 완료된 대지잖아. 그래가지고 건축물을 건축하려고 하니까 막 웅덩이도 있고 돌멩이도 막 깔려 있어. 그래서 약간 다듬겠대. 절토 성토를 좀 하겠대. 아니 정지 포장을 좀 하겠대. 허가할 필요 있겠어 없겠어? 없다 이거지. 경미한 행위라는 거지. 자, 경미한 행위라는 걸 연상하려면 앞에 조성이 완료된 이 말 붙어 있으면 그 뒤에 행위는 경미한 행위잖아. 그죠? 여러분 합격 점수에 완료됐어? 아직 완료 안 됐어요? 완료됐으면 이제 조금씩만 하면 돼요. 허가 안 받아도 돼. 좀만 하면 되고 중간에 나가도 상관없어. 허가 안 받고. 근데 이제 아직 합격 점수에 완료되지 않은 사람들은 나가려면 허가 받고 나가야 돼. 자, 조성이 완료된 이 말 보고 3번은 그냥 읽어보시면 되겠어요. 국가 등의 할 때는 허가 필요 없다. 자,
4번이에요. 3번 그 밑에 3번. 자, 토석 채취. 토석 채취는 흙, 모래, 자갈 계속 강행군 했더니 그냥 목이 딱 막히네. 자, 물 좀 마시고 올게요. 흙, 모래, 자갈, 바위를 채취하는 겁니다. 이거를 이렇게 형질병정합니다. 허가 받아야 되겠죠? 여기서 모래, 자갈, 바위를 채취합니다. 채취. 그럼 무슨 허가 받아야 돼요? 자, 이걸 할 때는 이제 토석 채취 허가 받아야 돼요. 근데 이 사람이 토석 채취 허가를 받더니 막 흙물에 자갈바위를 막 해더니요. 나중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 얘처럼 돼 있는 거야. 이 사람 목적은 뭐였어? 토석 채취를 빙자한 형질병정. 그런 거 있을 수 있죠? 자, 형질병정 목적의 토석 채취는 토석 채취 허가 받는다. 형질병정 허가 받는다. 허가 이거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형질병정 허가는 나중에 도시개발 채권 매입 의무도 있어요. 제곱미터 2만 원 이렇게. 근데 이걸 면제받으려고 면탈하려고 이렇게 허가 받는 경우도 있고, 근데 그 허가 기준이 다른데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 어제 공부한 거 도시개발 채권 누가 발행합니까? 뒤집어서 시도지사 발행한다. 한번 외웠었죠. 그러면 그런 이것까지는 문제를 이해하겠는데 어떤 이상한 출제이 들어가든 이렇게 했어요. 형질병정 허가 목적이 없는 토석 채취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맞아 틀려? 틀렸지. 토석 채취 허가 받는 거지. 어쨌든 이상하게 그런 문제를 낸 적이 있었어요 옛날에. 다시 이제 형질병정 목적으로 토석을 채취할 때는 형질병정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자, 토지 분할 볼게요. 토지 분할. 토지 분할은 토지를 합병하게 되면 토지의 가치가 그렇게 떨어지는 것보다 높아지는, 효율적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많아지는데 너무 잘게 쪼개게 되면 토지가 쓸모없는 땅이 될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토지를 분할할 때 모든 분할이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게 아니고 뭐 투기 가능성이 있다라든가 아니면은 그것이 면적이 너무 작아서 자투리 땅이 된다라든가 이럴 때 허가를 받아야 돼요. 자, 세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한 가지만 잘 기억하면 돼요. 녹지적이나 관리적이나 농림지역에서 토지를 분할할 때는 면적에 관계없이 허가 받아야 돼. 몰라도 됩니다. 자, 그다음에 건축법상 분할 제한 면적 미만으로 분할 때 허가 받아야 되고, 너비가 5m 이하로 분할 때도 허가 받아야 되는데, 자, 요거 이제 중심적으로 공부해야 됩니다. 이거. 건축법에는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일정한 면적 미만으로 못 나눠요. 건축물 있는 대지. 자, 그래서 주거지역이라면 60제곱미터 미만으로 못 나눠요. 이게 100제곱미터인데 이제 그 면적은 건축법에서 외우겠습니다. 자, 100제곱미터인데 이걸 반씩 나눠서 이거는 형이 가지고 얘는 동생이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럼 50이 되는 거라 안 됩니다. 얘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얘는 안 돼.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건축부상 분할 제한 면적 미만으로 분할 못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여기서는 무슨 말이냐면, 자, 여기가 주거지역이에요. 100제곱미터인데 반 나눠서 50 나누려면 허가 받아야 돼요. 이건 왜 나눌 수가 있지? 건축물 없을 때 있으면 안 돼. 없을 때는 분할 제한 면적 미만으로 분할할 수가 있다. 있으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자투리 땅을 막으려는 성격이 강하니까 이상이야 미만이야? 미만, 이거 기억하시면 건축법상 분할 제한 면적 하는 말들 단어를 정확히 모르더라도 의미를 알 수 있을 거야. 자, 그게 4번에 있는 말이에요. 4번에 일단 외괄호 2번부터 볼게요. 4번에 외괄호 2번. 건축법에 규정된 분할 제한 면적 미만으로 분할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 허가 받아야 돼. 그러면 여러분 이제 봐세요. 여기 200이야 200제곱미터.
주거지역이야. 이렇게 날 때 허가 받을 필요 있어 없어? 없다 이 말이에요. 100 나눌 때는 분할 제한면 이상이기 때문에 자투리 땅이 되는 게 아니잖아. 쓸모없는 땅이 되는 게 아니잖아. 얘는 자칫하면 자투리 땅이 쓸모없는 땅이 될지 모르니까 꼭 필요할 때만 허가해주겠다 이 말이야. 그래서 자 분할 제한 면적 미만으로 분할 때 허가받는데 괄호 건축물이 있는 대지가 그렇다는 거야, 없는 대지가 그렇다는 거야. 없는 대지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왜 그렇다고? 자투리 땅이 되는 걸 막기 위한 거야. 그런데 보세요. 여기 설명할 때니까 이게 자투리 땅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한번 잘 판단해봐요, 여러분들이. 얘가 400제곱미터이고 주거지역인데 여기에 사도를 개설하기 위해서 30제곱미터를 잘라서 사도에 편입시킨대. 자투리 땅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 주거 분할 제한 면적 미만이긴 하지만 이것만 따로 쓰는 게 아니잖아. 그죠? 여기에 공원부지, 도시군 계획설,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가 있는데 일부가 내 땅이 편입됐어. 이게 50제곱미터야. 자투리 땅이 돼야 안 돼? 되지. 그러니까 이럴 때는 허가 받는다 안 받는다? 받을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자, 그걸 이해했다 그러면 읽어봅시다. 43페이지 오른쪽에 1. 사도 개설 허가를 받아 분할한 경우 2. 토지 일부를 국유지나 공유지를 하기 위해서 분할한 경우 도시군 계획설로 고시된 부분을 분할하는 거 이때는 허가 받는다 안 받는다? 허가할 필요가 없다. 4번도 같이 읽어봅시다. 행정재산 중 용도 폐지되는 부분의 분할. 이거는 행정재산은 국가나 지자체의 재산을 말하는 거예요. 공적인 재산. 이걸 일반 재산으로 해서 분할해서 우리에게 팔 수가 있는데 그때는 자투리 땅이 내거나 투기 목적이 아니겠지. 그죠? 자, 왼쪽에 녹관농자에서의 토지 분할은 면적에 상관없이 허가받아야 돼. 이게 잘 분할되는 경우들이 잘 없는 건데 이렇게 분할한 것들이 좀 투기 의심이 있고 하니까 허가받으라는 건데 의미 몰라도 돼. 너비 5m 이하로 분할하는 거 이것도 면적에 상관없이 한번 볼까요? 주거지역인데 토지가 이렇게 400제곱미터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딱 정도 400제곱미터. 그러니까 10m입니다. 뭐 10m는 충분히 쓸모가 있는데 이걸 이렇게 자르면은 쓸모없는 땅이 될 가능성도 있죠. 그래서 너비 5m 이하로 분할 때는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물어봤는데 나중에 시험 볼 때 2번하고 3번하고 뭐가 더 기억하기 쉬워요? 2번이 어려워? 3번이 어려워? 3번이 어렵지? 들을 때는 3번이 쉽지만 2번이 더 나중에 쉬워진다고. 그래서 나는 2번 같은 것들을 설명을 많이 하려고 많이 하는 거고 3번 같은 것도 중요한 것들은 해야 되면서 그렇지 않은 것들은 무시합니다. 내가 만약 5m인데 뭐 이거 알아야 돼 뭐 하면서 막 설명하지 않으면 그냥 무시하고 읽고 넘어가요. 자, 1000번 하나 2번 하나 똑같아. 이런 것들은 드린 노력에 비해서 기억하는 게 쉽지 않아. 근데 나온다고 하면 해야 되겠지. 그럼 내가 뭘 만들어줘 말을. 이제 나오지 않는 것들은 말을 안 만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랑 이제 공부했으니까 좀 알 거야 돼. 무슨 말인지. 그래서 어떤 것들 숫자를 자꾸 설명하게 되면 그건 기억하려고 하는 거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그냥 읽고 넘어간다. 그리고 내가 암기 팁을 못 주더라도 얘는 좀 기억하라 밑줄을 그어놓고 이런 것들은 좀 너비 5m는 밑줄 없지만 밑에는 1개월은 있잖아요. 뭐 있는 것들은 그래도 좀 신경을 써달라는 거야. 자, 마지막으로 이제 물건 쌓기입니다. 물건을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공업지역에 쌓는 것은 일상적인 거예요. 필요 없어. 허가할 필요 없어. 내가 다 관리를 한단 말이야. 근데 녹지적이나 관리적이나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물건을 오랫동안 쌓아놓으면 방치하는 경우들이 있어. 또 버리고 하는 놈도 있다고 또. 그러니까 이때는 여기다가 얼마 이상 1개월 이상 물건을 쌓을 때는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여기도 용도지역 있고 여기도 용도지역 있지만 이런 거 기억하라고 안 했어 내가. 근데 얘는 한번 보자. 쉽고 나올 수 있고 근데 최근에 나왔어요. 자, 우리가 보면 항상 녹관, 농자, 녹관은 이러잖아. 근데 여기 농림지역이 빠졌다고 유의사항. 경작. 자, 경작을 해서 어디 갔냐? 경작을 해서 양파를 1000가마니를 수확했습니다. 1000망을 수확해서. 근데 값이 안 맞으면은 창고에 안 가고 여기 길에 싸놔요. 이렇게 마땅한 사람 팝니다. 여기서도 농자. 이거 허가 받아야 돼? 안 받아도 되겠어? 안 봐도 된다 이거죠. 그래서 농림지역에서 물건 쌓는 것들은 관리가 다 되는 것들이야. 여기 있는 것도 방치가 될 수 있겠지만 농림지역은 허가를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받는다 하는 것까지. 자, 가급적 강의 들을 때 왜 그런가 이런 말 할 때 좀 자꾸 유의해서 들어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나중에 좀 까먹게 돼. 깜빡해놓고 실수다 그러는데 나는 실수라는 말을 잘 인정 안 합니다. 실수 안 해도 왜냐면 놀랐네 모르는구나. 오타이도 실수하고 평범한 투수도 실수해요. 근데 실수 줄여야 되는 거야. 44페이지.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는 통지만 하면 돼요? 허가받아야 돼요? 허가받아야 됩니다. 여기는 신고가 아니고 통지다 했는데 그런 말들은 신경 안 써도 돼요. 자, 근데 경미한 변경할 때는 허가받을 필요 있어 없어? 없습니다. 이제 오늘 중요한 숫자를 하나 할 건데 이제 그건 좀 이따 말할 겁니다. 이제 자, 경미한 변경을 한번 해볼게요. 자, 요거는 이제 경미한 거였고, 자, 이렇게 허가를 받았는데 또 거기에서 또 경미한 게 있어. 행위 자체가 경미한 거, 저기인데도 경미한 거. 내가 사업 기간을 연장하는 게 경미하겠어? 단축하는 게 경미하겠어? 누구한테 피해가 적어? 단축하는 거. 그러니까 단축하는 것은 허가를 받을 필요 없어. 내가 올해 말까지 끝내겠습니다. 그런데 10월까지 끝내겠습니다 하는 것은 통지만 하면 돼. 허가받을 필요 없어. 연장하는 것은 허가 받아야 돼. 왜냐면 내년 1월에 그 근방에서 큰 중요한 국제 행사가 있을 수 있는 거니까. 자, 연장은 허가고 단축은 허가 필요 없어. 자, 또 사업 면적을 내가 이만큼에서 무엇인가 설치하기로 했는데 이걸 확장하게 되면 남한테 피해 줄 가능성이 많죠. 그죠? 축소하면은 좀 피해 줄 가능성이 적잖아. 그러니까 확장할 때 허가가 필요 없어. 축소할 때 허가가 필요 없어. 축소할 때. 그런데 여기 있는 면적 같은 건요, 약간 공익성이 있는 것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이 축소하는 것 안 돼. 사업기간 단축은 많이 축소해도 상관없어. 시험기간 단축은 많이 할수록 좋아. 근데 사업기간 단축은 면적 단축은 내 멋대로 되는 게 아니야. 5% 이내만 됩니다. 얼마 이내에서 면적, 부피, 높이 등을 무게 등을 단축할 때 축소할 때 허가를 필요 없어? 5% 이렇게 얼마 이렇게 물어볼 때는 기억 좀 하라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내가 5m 이런 것들은 뭐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것들은 읽고 넘어가 그냥 눈으로만 보고 넘어가도 되고. 자, 얼마 이내에서 할 때 5%. 우리 개인들은 이렇게 좀 짜요. 근데 좀 이따 이제 말하겠지만 공적인 절차에서 생략하는 것들은 한 10% 이내는 다 생략할 수 있다 이렇게 하세요. 그냥 나 좀 이따 말을 해줄 거야 이제 요령을 시험 요령. 자, 그래서 44페이지. 확장할 때요, 연장할 때야, 단축하고 축소할 때야. 단축, 축소입니다. 그래서 축축할 때만 허가가 필요 없는 거예요. 커질 때는 허가 받아야 돼. 커질 때. 그리고 면적이나 부피 같은 것들은 이제 5% 이내로만 해야 돼. 10% 축소하려면 허가 받아야 돼. 다시. 자, 3번과 4번은 내가 여러분들한테 기초사에서 나이도 10이다 할 때 다가 뭐의 약자인지 아세요? 다른 법률에 따라 이거란 말이야. 그래서 다른 법률에 따라 이런 말 나오면 그 법률에 따라 허용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럼 3번, 4번 다른 법률에 따라 또는 관계 법령 개정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을 불가피하게 변경한다. 법에 따라 변경한대. 허가받을 필요 있어 없어? 없지. 4번 건축법에 따라 허용되는 오차를 반영한다. 건축법에 따라 허용된대. 허용. 건축법에는요 건폐율 같은 것들은 0.5%까지 허용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00제곱미터라고 한다 그러면 0.5%니까 50제곱미터까지 오차가 있어도 괜찮아. 건축 면적이. 근데 내가 여기 10,000제곱미터짜리 건축물을 건축하는데 30제곱미터가 오차가 있어. 이거 그냥 해도 상관없어. 그냥 해도 다 사용승인 받을 수 있다고.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여기를 또 설계를 변경해 가지고 이걸 공사를 하겠대. 허가받을 필요 있다 없다? 없어. 변경 안 해도 되는 건데. 그래서 이걸 허용되는 오차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법에 따라 이렇게 암기팁을 가져도 되고 허용된다, 불가피하다 이런 말 읽어도 돼요. 자, 3번, 4번은 잘 답이 아니고 1번, 2번 기억해야 됩니다. 자, 개발행위 허가 절차예요. 어제 공부할 때 허가, 승인, 인가에서 그냥 해도 되겠지만 조건 붙이는 거 돼 안 돼? 다 된다 그랬어요. 내가 어저께 조건부 수면도 허락했나? 안 했나? 오전에 했나? 오전에 했구나. 오전에 우리 학생한테 약간 졸길래 조건부로 집에 와서 열심히 공부하는 조건부로 졸아도 좋다 그랬는데 아직 조는 사람이 없으니까 조건 안 붙여도 되겠네. 자, 무엇인가 그냥 불어가 되는 것보다 조건 붙일 수 있죠. 그래서 이 개발행위 허가하면서 조건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조건을 붙이려면 허가 신청한 사람, 허가 신청한 자 의견을 드려야 돼. 이제 둘이 이제 얘기를 해서 조건을 붙여야 됩니다. 근데 조건을 붙였더니 이놈이 먹튀하는 경우 있어 없어? 있죠. 기반시설 설치해라, 환경오염 방지 조치해라 했더니 막 쓰레기 다 버려놓고 도망가는 경우 있다고. 그래서 이행 보증금, 이행
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이행 숫자 뭐야? 몇 퍼센트? 공사금액의 20% 이행 강제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어요. 공사비의 20%. 그래서 얘가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 이행 강제금을 통해서 이제 행정기관이 대신 집행해요. 줄여서 뭐라 그래? 행정대집행. 행정대집행. 중개사법에 나오잖아요. 간판 철거해야 안 하면 행정대집행한다. 돈이 모자라면 추가로 징수하는 거고 남으면 돌려주는 거고. 그래, 이행 강제금 있다. 근데 국가나 지자체나 공공기관, 지방공사는 먹튀가 있어 없어? 그럼 이행강제금 예치하게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행보증금, 이행강제금 이런 것들 얘는 없어요. 자, 그래서 거기 보면 1번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 환경오염 방지 뭐 하나 정도만 읽으면 돼요. 6개 다 읽을 필요 없어. 6개가 있는데 다 읽을 필요 없어. 환경오염 방지 이거 왜 등 그랬잖아. 등 그런 건 예시 규정이기 때문에 암기할 필요 없어요. 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조건을 붙일 때는 허가를 신청한 자 의견을 드려야 돼요. 기껏 전원주택 한 100평짜리 짓는데 8차선 도로 만들래 기반시설 그거 안 되겠지. 그러니까 의견 드려야 됩니다. 주민 의견 들으라고 해서 신청한 자 의견 들으라고 있어. 신청한 자. 근데 이제 좀 이따 공부하게 되는데 개발밀도 관리구역이라는 게 있어.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너무나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강화하려는 거예요. 강화하려고. 기반시설 설치가 부족하기 때문에. 근데 기반시설 설치가 곤란한데 파주시도 곤란한데 우리한테 너 기반시설 설치해 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죠. 그래서 개발밀도 관리구역에서는 허가 신청서에 기반시설 설치 계획서나 또는 용지 확보 계획서를 제출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할 수가 없는 곳이에요. 하기가 극히 곤란한 곳이야. 2번 기반시설 설치 등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서 이행 몇십 퍼센트? 20% 이내에서 예치하게 할 수 있는데 국가 등은 예치하게 하지 않는다. 그리고 양가로 3번이 그 돈을 통해서 이제 행정 대집행한다 하는 말이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면 되겠어요. 어려운 거 아니니까. 자, 외가로 4번 개발행위 허가를 외가로 3번 개발행위가 도시군계획 사업 시행에 지장을 주는 데 대해서 사업 시행자 의견을 들어야 한다. 여기 한번 볼까요? 이러한 개발행위를 우리가 하는데 도시군계획 사업이 옆에서 행해지고 있대. 옆에서 얘가 좀 더 공적인 성격이 강하죠? 그죠? 그럴 때는 여기 사업 시행자 A가 있다면 저기 특광별별사무소가 이렇게 와서 야 여기 내가 허가를 하고자 하는데 너 사업하는데 어때? 의견 물어본다 이 말이에요. 누구 의견을 듣는다고? 사업 시행자. 주민 의견 들어 안 들어? 안 들어요. 내가 건축물 건축하는데 주민들이 우리 집 안을 다 들어갈 필요가 뭐가 있어? 주민 의견 들어 안 들어? 자, 잡아요. 왼쪽에 용이 3마리가 있어요. 오른쪽에는 개가 3마리가 있어. 그러니까 용은 소원도 들어주잖아. 그러니까 주민의 말을 듣는데 여기 주민 의견 청취를 잘 있어. 근데 개는 주민의 말을 잘 들어 안 들어? 개 안 들어요. 막 물지. 그래서 여기 개가 3마리가 나오는데 예전에는 다 안 들었는데 한 7년 전쯤에 강영욱이가 훈련을 시켰는지 지금 말을 듣는 게 하나 생겼어. 다 안 들으면 너무 좋을 텐데. 자, 개는 말을 들어 안 들어? 주민을 들어. 자, 개발 행위하고 할 때 주민 의견 청취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리고 이걸 제한하는 게 제한. 이걸 제한할 때는 좀 광범위하기 때문에 주민 의견을 들어요. 그리고 좀 전에 말한 개발밀도 관리 구역을 정할 때 개지? 개로 시작하지? 주민의 말을 들어 안 들어? 안 된다. 그럼 내가 개는 주민의 말을 안 듣는다고 했으면 개도가 아니고 개는 그랬잖아. 다른 건 주민의 말을 들어 안 들어? 듣는다 이 말이에요. 기반시설 부담구역 정할 때 주민 의견 들어 안 들어? 시범도시 지정 요청할 때 주민 의견 들어 안 들어? 듣는다. 성장관리계획 수립할 때 주민 의견 들어 안 들어? 이제 여기 있는 것들 아직 몰라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자꾸 하다 보면은 여기 있는 것들이 이제 빨간색 왼쪽에 있는 거, 빨간색 오른쪽에 있는 거, 이것들이 이제 계속 공부를 큰 틀에서 하고 지엽적으로 하면 안 되고 이렇게 칠판에서 큰 틀로 하다 보면은 그 이제 눈에 이제 어느 정도 들어올 거야 머릿속에. 그럼 이제 걔는 안 듣지만 다른 것들은 듣는구나 이 가지고 외워야 돼. 곳곳에 여기 개별적으로 외우면은 나중에 섞여가지고 잘 안 외워집니다. 혼란이 많이 생겨. 그래서 사업 시행자 의견을 듣는다. 개발행위 허가 신청에 대해서 15일 이내 허가 불허가 처분해야 된다. 여기 개발행위는 우리 개인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고 15일 이내 허가하는데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할 때는 주택을 하나 두개 하는 게 아니잖아. 많죠? 그럴 때는 며칠 이내 사업계획 승인해야 돼? 혹시 알아? 60일이에요. 60일. 길어 그거는. 준비가 기니까 생각할 게 많잖아. 그러면 정비법 재건축 사업에 따라 사업시행계획 인가 신청했어. 자, 사업계획 승인도 아파트,
사업 시행계획도 아파트 며칠 안에 사업 시행계획 인가 여부를 결정해 통지해야 돼? 60일이다 이 말이에요. 이제 여기 15일은 안 중요해요. 근데 60일 정도는 한번 기억하려고 해봐라. 근데 괜히 했네. 그때 가면 다 까먹었을 텐데 또 15일도 까먹고 60일도 까먹고 며칠이더라 텐데 이렇게 연계를 나중에 이렇게 해야 돼요. 그 인강 보면서 나중에 공부되면 막 찾아가지고 쓰고 해야 돼. 자꾸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준공검사. 준공이라는 말은 한자를 요즘 안 쓰지만 이게 마쳤다는 말이에요. 준공. 그래. 공사를 마치면은 그 제대로 했는가 하는 게 준공검사입니다. 보세요. 근데 물건 쌓기나 토지 분할은 공사를 한 적이 없어요. 준공검사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근데 이런 공사 했잖아. 건축, 공작, 평질 변경, 토속 지시 이후에는 준공검사 받아야 됩니다. 맨 밑에 외괄호 5번이에요. 준공검사 받는 것, 안 받는 것 확인하고 맨 밑에 안 받는 거 있었죠? 그럼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확인해서 읽을 거예요. 자, 45페이지입니다. 45페이지. 요거는 이제 여기까지 설명하고 10분 쉴게요. 잘 듣고 이해를 잘 해야 돼. 이거 내가 이런 설명을 많이 하는 건 뭐냐면요. 이거 아닌 거 나왔을 때는 이걸로 찾으라 이 말이야. 그래서 양을 줄여서 설명을 많이 하는 거야, 여러분들. 다른 강의를 좀 많이 들어보면은 이제 어쩌면 어떤 강의는 굉장히 양이 적은데 앞으로 계속 늘어나는 강의가 있고 여기가 다 끝이에요. 완성. 더 이상 늘질 않아. 자.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것도 실제 내용은 굉장히 법조문이 많은데 그중에 단순화시킨 거 딱 설명할 테니까 잘 듣고 그걸 완전히 이해를 해야 돼. 자, 파주에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았는데 걔가 뭘 설치했냐면 공공시설을 설치했대요. 공공시설, 학교, 시립, 공립학교 같은 것들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공공시설 설치한 사람이 허가받은 두 가지가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행정청인 경우, 행정청이 아닌 자가 하는 경우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얘부터 먼저 볼게요. 행정청이 공공시설을 설치했어. 그럼 설치하면 얘 거가 아니에요. 얘 거가 아니고 이걸 관리하는 관리청에 무상 귀속됩니다. 관리청에 무상 귀속. 예를 들어 서대문구에서 서울시립고등학교를 만들면 서대문구 거가 아니고 서울시 거겠지. 그런 취지야. 자, 이제 내가 하는 말이 법리적으로 명확한지 아닌지 몰라. 그냥 그렇게 이해하면 돼. 관리청에 무상 귀속. 비행정청이 설치해도 관리청에 무상 귀속된다. 이건 어렵지 않아 이제. 근데 이 공공시설을 왜 설치했는가 보니까 기존의 공공시설을 대체하려고 설치했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는 학교들을 학생이 적어지니까 그냥 거점고등학교 하나 만들었대. 그러면 기존의 공공시설, 이 기존의 공공시설은 얘한테 무상 귀속됩니다. 설치한 자에게 무상 귀속 만들었으니까. 근데 여기 이제 여기까지는 알 수 있겠죠? 요거 잘 기억하면 다 완성된 거야 이제. 그럼 얘한테 무상 귀속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비행정청에게. 그럼 문제가 생겨요. 이거를 설치하는 비용이 20억인데 얘도 15억, 얘도 15억이라고 가정을 해보자고. 그럼 얘가 가정하면 괜찮아. 어차피 공적으로 관리할 거니까. 근데 얘한테 20억 들었는데 30억짜리 그냥 주면 돼, 안 돼? 안 되겠지. 그리고 이게 만약에 시립 도서관으로 남아있대. 학교는 폐지됐지만 시립 도서관인데 얘한테 주면 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일단 용도가 폐지되는 걸 전제로 해서 세 개라고 한번 해볼까? 이렇게 세 개가 있었는데 10억씩이라고 합시다. 쉽게. 그래서 10억씩이야. 용도가 폐지되면 무조건 줘야 돼. 새로 설치한 비용 범위 내에서 양도할 수 있어. 그래서 이 두 개는 너 가져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아까 얘는 20억 들어서 30억을 줘도 문제가 없지만 행정청이 아닐 때는 그렇다. 자, 이게 기본 틀이야. 요거만 알면 이게 이제 시험 지문에서 최소한 3개가 나와요. 내가 말한 거가. 근데 그 3개를 받으니까 답이 없어. 그럼 나머지 찾으세요. 그냥 찍어. 근데 거의 얘가 답이야 여기서. 근데 이해를 제대로 해야 돼. 이해를 정확히. 자, 45페이지 맨 위에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에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누구한테 무상 귀속? 관리청에 무상 귀속되고 기존의 공공시설은 그 행정청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이제 이거는 쉬워. 두 번째. 자, 공공시설 설치한 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에 여전히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행정청이 무상 귀속되지만 관리청이 무상 귀속되지만 기존의 공공시설은 당연히 비행정청이 무상 귀속되는 게 아니고 용도가 폐지되는 것에 한해서 새로 설치한 비용 범위 내에서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 이해됐습니까? 그럼 이제 거기 여러분이 어려우면 그냥 거기만 주구장창 파. 이것보다 훨씬 양이 많지만 이제 밑에 있는 거 몇 개만 읽어볼게요. 양과라 3번.
특별사항 군수가 공공시설 규칙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개발행위 허가라면 미리 해당 관리청에 의견을 드려야 된다. 뭐 그렇다는 것 정도. 자, 2번은 좀 봐주시다. 2번. 관리청이 불분명한 경우에 도로는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도로는 국토교통부. 하천은 환경부입니다. 하천은 환경부 장관관리청. 기타 재산이 불분명해. 도로나 하천이 아닌 것이 불분명해. 그럴 때는 기획재정부. 지금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하고 있는데 기타 재산 다 관리해야 돼. 불분명한 것들 엄청 바빠. 근데 기획재정부는 답으로 나올 가능성은 거의 빵이야. 빵. 도로. 하천은 환경부입니다. 근데 하천하면 환경부 연상이 되죠? 어렵지 않게. 자, 그 정도 보고.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에 포함된 공공시설의 점용료, 사용료가 면제된다. 그냥 줄 안 거세. 자, 2번까지 보고. 아까 위에 있는 거 6번 외괄호 6번에 양괄호 1번, 2번은 꼭 무슨 말인가 하는 거 다 생각하면서 까먹었으면 다시 인강 틀어서 재생해서 보고 무슨 말인가. 그 상황까지 남한테 설명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돼. 왜 이런가? 그 정도. 자, 양괄호 4번은 안 보겠습니다. 답으로 최근에 나왔었는데 여기까지 또 볼 수는 없어. 잘 떠오르지 않아 이런 것들이. 잘 떠오르면 좋은데 보지 말고. 자, 개발행위 허가 기준이에요. 자, 형질변경 하고 싶어. 형질변경을 하고 싶은데 그 토지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보존 있어요. 녹지도 자연 녹지, 생산 녹지, 보존 녹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만큼 형질 변경 해주는 게 아니고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은 1만 제곱미터까지 해줘요. 공업관리 독립은 3만 제곱미터까지 해줘. 내가 3만 미만인데 3만 미만까지 해줘. 귀찮으니까 3만까지라고 말할 때가 많아. 자, 자연 녹지, 생산 녹지는 1만. 보존 녹지는 기억하는 사람 있어요? 얼마? 가위바위보. 손가락 5개잖아. 얼마? 5만이겠어? 5천이겠어? 보존 녹지니까 개발하면 안 되지 많이. 5천이지. 5천. 아니 손가락 5개만 기억하고 5천인지 5만인지 모르면 안 되지. 보존. 그러면 자연환경 보존지역 가위바위보. 얼마? 5천. 관리적은 뭐 가위바위보 상관없이 다 3만까지 할 수 있어. 3만 미만인데 내가 3만까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까먹으면 안 돼요. 가위바위보 까먹으면 안 돼. 5천이야 5천. 개발 많이 하면 안 되잖아. 그쵸? 이거밖에 안 해줘. 자. 그럼 이제 가위바위보 외웠다고 쳐. 외워서 1만 봅시다. 1만. 자, 상업지역에 가면 하루 종일 불이 켜져 있어요. 밤에도 불이 켜져 있어. 그래서 이렇게 읽으면 돼. 1만 주거라고 하는 상업지역입니다. 지금도 우리 밤인데도 불 켜고 공부하고 있잖아요. 여기 상업지역에서. 그러니까 상업지역. 농림지역은요. 잠자고 있단 말이야. 거기서. 1만 주거라고 하는 상업지역. 주거와 상업은 얼마? 1만 미만. 아까 보존 녹지가 5천이면 자연 생산 녹지는 그보다 많겠지. 얼마? 1만입니다. 물론 나중에 발음으로 주거, 지읒 해도 돼. 근데 보존 녹지를 알았다 그러면 이것도 연상될 수 있고. 그래서 얘는 이제 나중에 쓰지 말고 연상해서 5천, 1만. 얘부터 시작해야 돼. 얘부터. 그리고 공업지역이나 농림지역은 성격상 좀 더 많은 면적이 형질병이 가능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공장도 짓고 농사해야 되니까. 그래서 공업관리 독립은 3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생각해 볼 때 1만 주거라는 상업지역 요거부터 딱 해놓고 연상을 하는 거야. 이제 3만 가위바위보 5천 이렇게 다 해서 맨날 하니까 이걸 기계적으로 한다고 그래 어려운 거예요. 이렇게 간단히 정리가 좀 되는 맛이 있어야지. 여러분들 어떤 건 쉽게 넘어가니까 공부할 맛이 나고 그런 거야. 이제 1페이지부터 끝페이지까지 그냥 다 맨 외우고 있으니까 잘 진도도 안 나오고 점수도 안 나오지 당연히. 이거 했으면 저거 잊어먹고 저거 하면 이거 잊어먹고 맨날 그런 거지. 이제 잊어먹을 거로 있으면 다행인데 하나도 잊어먹을 게 없어. 그럼 또 이 개발행 허가 기준이에요. 그 면적은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2, 3, 4, 5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가볍게 읽어볼게요. 개발행 허가할 때 도시군관리기나 성장관리기 어긋나면 안 되겠지? 여러분 파주 시행이 됐어. 계획에 어긋난 허가를 해주면 돼 안 돼? 되겠죠. 도시군 계획 사업 시행에 지장을 주면 돼 안 돼? 안
안 된다. 그리고 이제 주변의 환경과 조화를 이루어야 되고 기반시설 설치기기 적절해야 된다. 이게 전에 시험에 이렇게 나왔었어요. 다음 중 개발행위 허가 기준에 해당되는 것을 모두 골라라. 자, 맨 처음에 나왔어. 이건 지금 내가 강의를 했지만, 자, 이런 식으로, 자, 주의사항. 올해 시험장에 갔는데 다음 중 모두 골라라. 그래서 모두 골라라. 그런데 딱 보니까 나랑 공부 안 한 거야. 몇 번이라고 답이? 5번입니다. 얘도 당시 5번이었어요. 처음 나왔을 때. 작년 재작년에도 이런 것이 나왔는데 이제 둘 중에 하나는 5번이고 하나는 3번이었어요. 그 정도면 그때 다 세보니까 한 70%야 확률이. 근데 전혀 처음 본 거 어마어마하게 양이 많아. 근데 점수 만들 확률이 70% 얼마나 좋은 거야. 반만 돼도 감사한데. 근데 1번도 다 몰라. 2번도 처음 봐. 3번도 처음 봐. 4번도 처음 보다. 그 사람은 나를 처음 본 사람일 거야. 내년에 다시 공부해야 돼 당연히. 자, 그래서 답은 몰라도 처음 본 거는 많진 않아요. 근데 처음 본 게 한 8문제쯤은 돼 지금 많아요. 근데 그냥 풀라면 푸는 건데 모두 골라는 박스 문제가 나왔을 때 그렇다는 거야. 박스 문제 하면 5번. 그냥 1번 이렇게 해가지고 1, 2, 3, 4, 5이면 5번 아니에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처음 보는 것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한테. 박스 문제는 처음 본 게 나올 수 있어. 그럼 이제 5번 찍으면 된다. 다음에 그 밑에 외가로 2번 허가 기준의 적용이에요. 여기 있는 용도 지역을 주거, 상업, 공업, 녹지, 관리, 농림, 자연인데 이 세 개를요 우리는 시가화 용도라고 해요. 시가화 용도. 시가지를 만드는 거예요. 시가화 용도. 녹과농자는 가급적 개발하라는 거야? 가급적 개발하지 말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이제. 근데 이 중에서도 등급이 나뉘어요. 보전 용도라는 게 있고 유보 용도라는 게 있어. 유보 용도는 지금 개발을 안 하지만 필요할 때는 비상금처럼 꺼내 먹는 것이 유보 용도예요. 자, 보전 용도 뭐가 있을까? 너무 쉽네. 보전 녹지, 보전 관리, 자연환경 보전 지역과 생산 녹지 그리고 농림 지역입니다. 외우지 마세요. 유보용도에면 자연스럽게 떨어져 이제. 유보용도를 알아야 돼. 자, 나랑 공부한 사람은 유보용도의 1등 후보가 누군지 알아. 뭐겠어 1등 후보? 계획관리. 건폐율도 높고 용적률도 높고 도시로 편입이 예상된다. 계획관리. 2등 후보 알아. 2등 누구? 자연녹지. 불가피한 경우에 제한적인 개발이 가능하다 했잖아. 제한녹지. 이렇게 그냥 외우지 말고 이렇게 연상을 하자 이 말이에요. 근데 이제 건폐율 용적률을 공부할 때 생산 관리는 80인데 생산 녹지가 100이에요. 그거 보면 생산 녹지가 유보용도 같은데 아니야. 생산 관리가 유보용도입니다. 그래서 내가 서로가 매치가 안 되기 때문에 생산 녹지 100은 안 해도 돼요. 이렇게 말한 거야 이제. 그건 그 어거지로 외워야 되는데 이렇게 나처럼 공부하면서 유추되는 것이 좀 덜하니까 그냥 뭐 외워도 되지만 안 외워도 된다. 여기 얘는 용기였잖아. 기억나요? 자, 그리고 이제 생산 관리입니다. 이건 생산 관리, 계획 관리, 자연 녹지가 유보용도 지역이야. 시가화 용도 지역은 기준대로 그대로 허가해줘야 돼. 실만 그만큼 해줘야 돼. 근데 보전 용도는 아까 자연환경 보전지역 5천이라고 했는데 이걸 심의를 통해서 강화할 수 있어. 너 안 돼, 3천만 해줄게. 이랬어. 유보용도는 심의를 통해서 완화할 수도 있고 강화할 수도 있고. 이리도 가고 저리도 가고 이리도 가고 저리도 가고. 보세요. 생계로부터 자유로워야 이리도 가고 저리도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허가 기준이 강화될 수도 있고 완화될 수도 있다. 생계로부터 자유롭다 이렇게 암기팀이기도 한데 그러지 말고 계획관리, 자연녹지. 이거 뭐야? 생산관리. 이거 유보용도. 그거 아닌 건 뭐야 이제 보존용도. 그러니까 얘를 외우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들 이거 다 외우려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얘만 하세요. 그러면 나중에 근데 아직도 용도 지역을 하나도 못 외웠다 이러면 안 되고 계속 하면서 이제 이렇게 이거니까 이거 아닌 것들은 보존용도. 물론 물어도 얘를 물어볼 가능성이 많고. 자. 그래서 시가화 용도는 건축물의 건폐율 등에 대한 제한을 허가 기준에 따라 하는 것.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유보 용도는 뭐라고? 생계로부터 어떻다고? 자유롭다. 다음 페이지에요. 어디였지? 유보 용도는 도시계획 심의를 거쳐서 허가 기준을 강화할 수도 있고 완화할 수 있는 거. 생산관리, 계획관리, 자연녹지, 생계로부터 자유롭다. 나머지는 보존용도입니다. 보존용도는 허가 기준을 완화할 수 있어? 아니 강화할 수 있습니다. 강화할 수 있다.
여기까지 용도를 받고 우리 10분 쉬었다가 그 다음에 있는 내용을 볼게요.